나는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내겠어요. 저는 이제 나의 자유를 선택하겠어요. 영호는 잠시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으나 곧바로 표정을 굳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반응은 놀라울 만큼 사무적이고 감정의 동요가 없었고, 민희는 오히려 나는 이 사람의 삶에서 이미 어떤 의미도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서늘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마치 50년 동안 거래하던 오래된 거래처와의 계약을 정리하듯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고 건조하게 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민희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50년 만에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고 새로운 삶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날의 조용한 산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그중 정확히 50년하고도 3개월을 함께 해온 그들의 결혼 생활은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주변 이웃들과 친척들의 평가에서 단 한 가지의 문제점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세월의 풍파에도 금이 가지도 칠이 벗겨지지도 않은 채 매일 같은 자리를 지키는 조선백자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전통의 상징이었죠. 올해 74세가 된 남편 영호에게 이러한 변치 않는 일상의 반복은 곧 자신이 평생을 걸고 지켜온 삶의 철학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 그리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가족을 지탱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정감의 증거였습니다. 영호는 이 일관성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70대 초반의 아내 민희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평화나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소가 완전히 차단된 밀폐된 진공 상태의 고독이었으며 자신의 영혼의 모든 숨통을 조여오는 끝없는 지루함이라는 무거운 형벌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밤이 오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계의 초침이 5시 30분을 가리키는 순간 울리는 기계적인 정확도의 알람 소리, 그 소리가 멎자마자 영호가 걸치는 베이지색 면 앞치마에서 풍겨 나오는 특유의 묵직하고 희미한 나무 톱밥 냄새는 그녀의 코 속으로 들어와 영혼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식탁 위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놓이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맑은 시금칫국의 일정한 염도의 짠맛까지. 민희는 50년 동안 이 모든 미세한 패턴들을 몸이 아닌 영혼으로 뼈저리게 외웠고 이제는 이 패턴 속에서 자신이 생명 없는 물건이나 죽은 화석이 되어가고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영호는 지역사회에서 50년 동안 자신의 공방을 지켜온 원목 가구 제작의 이름난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이 다루는 최고급 원목의 나이테처럼 정직하고 단단하며 단 한 치의 오차나 낭비도 허용하지 않는 예측 가능한 궤도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의 일과를 계획했고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루틴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희는 그 영호의 단단하고 완고한 벽 속에 갇혀 자신의 모든 섬세한 감정들은 서서히 닳아 없어지고 오직 견딜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다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파국은 마침내 서울 변두리의 한법률 사무소, 그곳의 중후한 원목 책상 앞에서 극적인 침묵으로 폭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50년 세월을 단칼에 종결짓는 두툼하고 서늘한 합의 이혼 서류가 그들 사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사무실의 공기는 무덤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부부의 이혼이라는 흔치 않은 광경에 사무실의 젊은 직원들조차도 놀라 숨을 죽이고 그들을 주시했습니다. 영호는 이혼이라는 중대한 사안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마치 오랜 작업을 마무리하듯 냉정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50년간 해왔던 습관적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밀어놓았습니다. 5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에게 생활비로 건네던 그 봉투.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한 사랑의 교환이 아닌 의무와 책임의 잔인한 징표였습니다. 민희는 그 봉투를 눈길조차 주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서울 하늘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구름에, 그리고 새롭게 얻을 해방감이라는 미지의 약속에 닿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이 만든 가구의 견고함을 검사하듯 서류의 모든 문구와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자신의 이름 석자를 자의 눈금으로 잰 듯 빈틈없이 서명했습니다. 그 펜이 민희에게 건네졌을 때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떨렸으나 그 떨림은 50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자유의 격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50년의 결혼 생활보다 이 이혼 절차가 그녀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훨씬 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개월 후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찾아 홀로 된 민희가 마지막으로 거처를 옮긴 고시원 복도의 낡고 습한 벽에는 빨간색 잉크로 인쇄된 월세 연체로 인한 퇴실 경고문이 마치 그녀의 처절한 실패를 조롱하듯 흉물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찾아 헤매던 자유는 그녀를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 즉 당장 거리로 나앉을 위기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50년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은 후 이 두 사람은 각자의 길에서 무엇을 겪었을까요? 민희의 화려했던 자유의 8개월간의 급속하고 허무한 몰락과 영호의 변함없는 8개월간의 견고한 일상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며 상세히 추적해 봅니다. 1년 전의 마지막 나날들 단절된 소통과 폭발하는 갈망. 1년 전의 그날 아침 민희는 주방 창문을 통해 영호가 공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보았습니다. 영호가 걸치던 베이지색 면 앞치마는 전날 밤 세탁을 마쳐 깨끗하게 빨려 베란다 빨랫줄에 마치 군대처럼 나란히 널려 있었습니다. 앞치마의 끈을 고정하는 황동 집게는 새벽 햇살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번쩍였지만 그 빛은 민희에게 50년 동안 반복된 정지되고 지루한 삶의 그림을 상기시켰습니다. 50년 동안 영호는 오직 원목 가구 제작이라는 외길을 걸었고 이 동네에서 최고의 가구 장인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시간표는 군인의 일과표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새벽 7시 공방 출근, 저녁 8시 5분에 정확히 집 도착, 샤워, 저녁 식사, 그리고 다음 날 작업 구상.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민희는 이 모든 패턴을 이제는 징글징글하고 구역질이 날 만큼 외웠고 그녀의 삶은 이 패턴 속에 자발적인 포로처럼 혹은 무료한 관찰자처럼 갇혀버렸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은 50년 동안 쓰던 무거운 참나무 식탁이었습니다. 민희는 익숙하게 밥상을 차리고 냄비에서 갓 퍼낸 맑은 시금치국을 올렸습니다. 국의 온도, 짠맛, 시금치의 익힘 정도까지 영호는 언제나 변함없이 말이 없이 먹었습니다. 국이 좀 식은 것 같네요. 제가 다시 데워드릴까요? 민희가 아주 작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지만 영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눈빛만 살짝 들어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먹을게. 시간 없어. 영호의 식사는 항상 조용했고 그는 식사 중에도 자신이 읽던 원목 샘플 책자나 가구 디자인 잡지를 테이블 옆에 두고 눈으로 훑었습니다. 마치 식사가 빨리 끝나야 할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영호는 거실에 늘 앉던 소파로 향했고 그 자리에는 언제나 두툼한 생활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영호의 나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의무를 완벽하게 다했다는 무언의 선언이었고 민희는 그 봉투를 만지면서도 나는 이 사람에게 그저 돈을 받는 하인일 뿐인가 하는 뼈아픈 씁쓸함을 매일 삼켜야 했습니다. 봉투 속에는 돈만 있었을 뿐 마음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우리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기분 전환 겸 근교로 2박 3일 여행이라도 떠나요.
당신이 좋아하는 희귀 목재 가공 기술 전시회가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던데 거기라도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부탁이에요. 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영호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행은 사치이자 시간 낭비 그리고 돈 낭비야. 지금 다음 달까지 납품해야 할 최고급 호두나무 원목 테이블의 마감재 처리와 광택 작업에 전념해야 해. 당신도 알잖아. 나는 본질이 아닌 거칠애에 헛된 노력을 쏟는 걸 세상에서 제일 혐오해. 그리고 진정한 예술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단단한 구조와 수백 번의 샌딩 속에 녹아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야. 당신은 왜 자꾸 겉모습과 껍데기만 보려 해? 본질을 봐야지. 영호의 단단하고 논리적인 장인 철학이라는 벽 앞에서 미니의 모든 작고 소박한 소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무심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마치 영호의 공방에서 쓸모를 잃어버리고 버려진 가구 조각이나 톱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삶의 개인적인 의미와 행복의 가치는 이 단단한 집에서 완전히 짓밟힌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영호의 배경화면처럼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스마트폰 속의 찬란한 유혹과 파국적인 결단. 미니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든 것은 바로 그녀가 뒤늦게 배우기 시작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진 한 장은 그녀의 마음속에 유토피아로 향하는 갈망을 불지르는 화약통과 같았습니다. 사진 속 친구는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 남부의 아말피 해변 절벽 위 고풍스러운 돌담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해방된 듯 환하게 미소 짓는 친구의 얼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스카프를 두른 세련된 모습. 남편이랑 유럽 디자인 페어 왔어. 당신도 이제 당신 자신만을 위해 자유롭게 살아봐. 라는 메시지는 미니에게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미니는 그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하며 친구의 미소를 수십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저것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살아야 할 70대의 진정한 삶이구나. 그녀의 50년은 가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의 인스타그램에는 도심 속에 햇살이 가득한 고급 갤러리 카페에서 찍은 브런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명품 수제 도자기 잔에 담긴 커피, 섬세하게 장식된 음식들. 수많은 해시태그가 달린 사진들을 보며 미니는 자신이 살아온 50년의 삶이 얼마나 색깔 없는 흑백의 단조로운 기록이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니어 패션 트렌드, 은퇴 후의 우아한 삶, 도자기회화 문화 강좌 등을 검색하며 자신의 새로운 자아상을 머릿속에 절박하게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새벽 미니는 소파에서 디자인 서적을 안고 깊은 잠에 빠진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영호의 삶은 그의 기준에서는 완벽했지만 그 완벽하고 견고한 패턴 속에는 아내 미니라는 객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마침내 파국적인 최종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단단한 나무의 감옥에 단 1분 1초도 머무르지 않겠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이제는 나만의 색깔로, 나의 의지로, 나의 돈으로 살겠다. 이 지루함 속에서 죽을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영호가 늘 그렇듯 베이지색 앞치마 끈을 묶는 그 순간 미니는 극도의 떨림 속에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당신의 이 변함없는 꾸준함은 나에게 더 이상 안정감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고독이었어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내겠어요. 저는 이제 나의 자유를 선택하겠어요. 영호는 잠시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으나 곧바로 표정을 굳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반응은 놀라울 만큼 사무적이고 감정의 동요가 없었고
민희는 오히려 나는 이 사람의 삶에서 이미 어떤 의미도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서늘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마치 50년 동안 거래하던 오래된 거래처와의 계약을 정리하듯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고 건조하게 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민희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50년 만에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고 새로운 삶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통장으로 재산 분할금을 받은 민희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자유로운 문화인의 삶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울 도심 문화시설과 백화점에 접근하기 좋은 통창이 시원하게 난 최신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즉시 계약했습니다. 이사 직후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백화점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원피스, 이국적인 패턴의 명품 스카프, 세련된 액세서리 등 50년간 참고 살아온 소비 욕구를 광기처럼 폭발시켰습니다. 낡은 스타일을 벗어던지고 미용실에서 밝은 갈색으로 염색하고 감각적인 단발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제야 잃어버린 나의 주체적인 삶을 찾았다는 해방감에 그녀는 매일 거울을 보며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피스텔 내부는 그녀가 꿈꾸던 이상향처럼 완벽하게 꾸며졌습니다. 모던하고 감각적인 디자인 가구, 고급 이탈리아산 드립 커피 머신, 갤러리에서 직접 구매한 고가의 추상화 액자까지. 그녀는 매일 아침 통창으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에서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도시 풍경을 내려다볼 때 자신이 인스타그램 속 화려한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유를 얻기 위해 지불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냉정한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는 18만 원을 훌쩍 넘겼고 새로 산 가구와 가전의 할부금, 명품 액세서리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복리로 불어나 매월 고정 지출이 1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모두 강남의 고급 브런치 카페, 유료 미술관의 강좌 또는 호텔 라운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SNS에 화려한 일상을 업로드하며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유지했지만 통장 잔고는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무섭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자신의 경제적 궁핍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비싼 체면이 그녀를 짓눌렀고 그녀는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한 이 화려함을 강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재산 분할금의 3분의 1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는 더 이상 낭비를 멈춰야 함을 비로소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산기를 두드렸으며 남편 영호가 50년간 했던 정확한 재정 계산의 중요성을 이제야 처절하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인구직 앱을 열었을 때의 좌절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꺾었습니다. 70세의 경력 단절 주부에게 세상의 고용문은 너무나 두껍고 높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나이 제한으로 서류 탈락,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필수, 청소 용역 업체는 고령자의 체력 문제와 산재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60만 원은 매달 그녀의 목을 조르는 실질적인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결국 민희는 인생 최악의 비참함을 느끼며 오피스텔을 포기했습니다.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사를 결정한 날 그녀는 통창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가 사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드는 사치였음을 처절하게 인정했습니다. 모던한 가구와 액세서리는 모두 헐값에 처분하거나 눈물을 머금고 버려야 했고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곰팡내 나는 낡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자유로운 시니어 라이프는 이제 빚과 고독, 그리고 쓰라린 후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치통이 심해져 치과에 갔지만 신경치료와 크라운 비용 8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 응급처치만 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남은 돈은 이제 그녀를 2달도 지탱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민희는 마지막 선택지,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좁고 습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방, 공용 화장실, 밤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타인의 비명소리. 그녀가 꿈꾸던 문화생활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처절한 생존 경쟁만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고시원 천장의 곰팡이를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8개월째 고시원 복도에는 붉은색 월세 연체 시 즉시 퇴실 조치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고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민희는 결국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영호에게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나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1시간 후 남편에게서 온 답장은 5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최후의 통보와 같았습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집으로 와. 민희는 필사적인 심정으로 버스를 타고 50년을 살던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집은 민희가 떠났을 때보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정돈되고 윤이 나 있었습니다. 영호의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루틴은 민희의 부재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치 민희의 존재가 그의 삶에 아무런 변수도 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져 더욱 비참했습니다. 영호는 부엌으로 가서 직접 끓인 맑은 시금치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하고 익숙한 그 국물 맛에 민희는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국물을 연신 마셨습니다. 왜 왔어? 문자에 적힌 대로 돈이 다 떨어진 건가? 영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하고 일말의 감정 동요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정말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 다시 돌아가서 살면 안 될까요? 다시는 불평하지 않고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삶에 맞춰 살게요. 제발. 나를 용서해줘. 민희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습니다. 영호는 안방에서 이혼 합의서 원본과 함께 자신이 50년 동안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던 꼼꼼한 가계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형광펜으로 합의서의 한 조항을 밑줄 쳐 가리켰습니다. 재산 분할 후 각자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며 상호 부양 의무는 본 계약 체결로서 영구히 소멸한다. 여보, 나는 당신의 이혼 선택을 존중했고 당신이 원하는 자유를 기꺼이 줬어. 하지만 당신은 그 자유에 따르는 냉혹한 책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어. 영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한 원목 같았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베이지색 앞치마를 입고 나무의 결을 따라 계산된 삶을 살았어. 당신이 지루해했던 그 모든 루틴이 바로 내가 70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공방을 지키고 이렇게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장인의 가치이자 힘이야. 당신은 나에게 변화를 요구했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장인의 의무이자 가정의 안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 이제 와서 내 50년의 패턴을 깨고 당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야. 나는 그렇게 못해. 당신이 떠난 그 순간 나는 이미 당신과의 인연을 완벽하게 정리했어. 영호의 말은 마치 쇠망치처럼 민희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영호는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면 왜 오라고 했어요? 민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정이야.
이 50만 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 내가 줄 수 있는 물질적인 도움은 여기까지야. 이젠 정말 내 문제고 내 책임이야. 나는 당신의 책임을 대신 질 수 없어. 민희는 울면서 사과하고 매달렸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 것뿐이야. 다만 그 방식이 너에게 맞지 않았고 당신은 그 대가를 계산하지 못했을 뿐이야. 이 돈을 받고 여기서 나가. 이제 정말 나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버팀목이 될 수 없어. 영호는 민희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그는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방식대로 잘 살아. 이제 정말 나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맞서. 이게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문이 굳게 그리고 완전히 닫혔고 민희는 이제 정말 완벽하게 홀로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영호가 다시 자신의 디자인 서적을 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희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50만 원이 든 봉투를 꽉 쥐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얻은 자유는 8개월 만에 그녀를 비참한 현실로 내몰았고 마지막 남편에게의 기대마저 완전히 끊겼습니다. 고시원에 돌아온 민희는 남은 돈 50만 원을 보며 절망 대신 냉철한 현실 인식을 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영호 씨의 꾸준함이 얼마나 큰 경제적, 정신적 안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안정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했는지 깨닫지 못했어. 나는 그저 편하게 살고 싶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이제 남은 건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야. 그녀는 자신에게 매몰되었던 지난 50년과 8개월을 반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 깊숙이 숨겨뒀던 주민센터 생활 지원 안내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자존심이고 뭐고 오직 생존과 자립만이 우선이었습니다. 민희는 주민센터 복지과를 찾아갔고 30대 여성 사회복지사는 민희의 사연을 듣고 침착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복지사는 민희에게 신청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안내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신청해 주었고 가장 시급했던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안내했습니다. 복지관 급식 도우미,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 월 60만 원의 수입. 민희는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함 대신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제 노동력을 사용하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3개월 후 민희는 복지관의 깔끔한 근무복을 입고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과 밥을 배식하며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동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서 진정한 가치와 존엄성을 비로소 되찾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나르는 행위가 그녀에게는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존재의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달 통장에는 생계급여 60만 원, 주거급여 15만 원, 일자리 수당 60만 원, 총 135만 원, 월세 20만 원을 빼고도 생활비를 쓴 후 50만 원을 매달 꼬박꼬박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민희는 작은 가계부에 그 금액을 벅차오르는 희망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고시원에 살지만 그녀의 삶은 50년 만에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작지만 단단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같은 시각 영호는 공방에서 돌아와 베란다에서 황동 집게로 베이지색 앞치마를 널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집에서 장인의 꾸준함이라는 삶의 원칙을 지키며 민희는 고시원에서 자립의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하며
미니의 작은 창문 너머로는 별 하나가 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안정에 기대어 지루해하지 않았고 스스로 빛을 내는 작지만 단단한 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란 화려한 소비나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데 있음을 처절한 경험을 통해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5시 30분 영호의 알람 소리 대신 자신의 의지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충만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지 한 쌍의 노부부가 이혼하고 재기하는 과정을 넘어 안정과 자유라는 상반된 가치에 대한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호의 삶은 완벽하게 설계된 원목 가구처럼 견고하고 예측 가능했지만 그 견고함은 곧 미니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이었습니다. 반면 미니가 찾아 헤맨 자유는 그 기초를 책임과 자립 위에 세우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값비싸고 허무한 환상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영호는 변하지 않는 자신의 장인 철학을 지키며 자신의 세계를 유지했고 미니는 파국을 겪고서야 비로소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자신만의 단단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50년 결혼 생활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는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진정한 본질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니는 자유의 값진 대가를 치르고서야 타인에게 기대는 삶이 아닌 자신의 노동으로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이야말로 가장 명예롭고 진정한 자유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미니의 새로운 삶을 향한 갈망에 공감하시나요? 영호가 마지막에 미니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고 냉정하게 50만 원만 건넨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는 미니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정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깊은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